원장님께서 1년이 아직 안 되셨는데 네. 이렇게 목표하신 원생수를 달성하신 원장님만의 뭐 꿀팁이나 노하우가 꿀팁이요? 있다면? 네. 제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만약에 학원을 오픈했다면 이만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학원에 오는 아이들이 늘 모범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싫어하는 아이도 있고, 이거를 주입식으로만 가르쳐서는 특히 어릴수록 되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고,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있다 보면 말썽도 부리고 뭐 장난도 치고 이렇잖아요.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우리 아이도 집에서 말썽을 부리거든요. 우리 아이도 실수를 하고, 이런 게 이해하는 폭이 커졌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라면 얘는 너무 거친 것 같아요, 너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선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아이도 거친 면이 있고 우리 아이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마저도 제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 부모만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유치원에서도 키워주고 학교에서도 키워주고 옆집 아주머니도 사탕을 주면서 뭔가 좋은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고, 온 커뮤니티가 아이 하나를 키우는 거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그런 커뮤니티가 돼야겠다. 이 고덕동 일대에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내가 바르게 키우는데 정말 큰 영향, 좋은 영향을 미쳐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강해요. 그런 마음을 학부모님이 알아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전 마케팅을 굉장히 부지런하게 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전 왼손이 반드시 알게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숨겨서 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강사할 때는 뭔가 저만의 비법 이런 걸 숨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학원 원장이 되다 보니 좋은 꿀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마구 퍼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더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성적이 향상됩니다, 이런 걸 블로그나 당근마켓이나 또는 설명이나 인스타나 릴스를 통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알리려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많이들 오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저는 설명회를 굉장히 자주 하는 원장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 학원은 이런 학원입니다 라고 알리는 목적이 초반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이를 잘 키우려면 일단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해요. 아셔야 우리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여기서는 뭐 생활태도라기보다는 좀 영어에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먼저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엄마가 곧 스펙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알면 그거에 맞게끔 가정에서 지도가 될 것이고, 학원은 학원대로 우리의 철학으로 아이를 잘 지도하면 좋은 영향이 아이들한테 가니까 그걸 알고 어머니들이 오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또 많이 이제 궁금한 게, 여기 학원이 사실 네.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전문 영어 네, 학원이잖아요. 맞아요. 초중, 영어 전문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등학생이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하고 중학생이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좀 다를 것 조금 같아요. 다르기는 해요. 네.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초등 저학년 1, 2, 3학년은 일단 영어에 자신감 그리고 흥미를 가져야 되는 나이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많은 단어만 외우게 한다든지 이러면 아이들은 질려버려요. 영어라는 과목은 평생 해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 갈 때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서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해요. 그러면 취업하면 영어 공부 안 해요? 아니죠.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영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영어는 죽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는 질려버리면 재미가 없어지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일단 초등은 자신감 그리고 흥미가 제 키워드예요. 일단 흥미, 재밌어야 돼요. 그럼 학원에 오는 게 즐거워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두 번째 자신감이 중요해요. 간혹 가다가 저는 우리 아이 놀릴래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많이 뛰어놀고 자연과 함께 놀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일부는 맞는 말씀이신데 조금 걱정돼요. 왜냐면 2학년 3학년 되면 아이들이 모를 것 같지만 내가 다른 아이보다 이렇게 보고 난 쟤보다 못하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초등학교 3학년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잘해봤자 뭘 얼마나 잘하고 못한다고 뭘 얼마나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느끼는 건 완전히 커요. 그래서 저기 제가 조금만 뭐 몇 단어 알고 조금 말하는 걸 보면서 나는 영어를 못하는 아이인가 봐, 나는 해도 안 되는 아이인가 봐,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진짜 공부해야 될 시기에 스포트를 못 내죠.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시기는 저는 5학년 때라고도 생각해요. 간혹가다 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입시 원장님을 뵌 적이 있어요. 진짜 영어 공부는 5학년에 해도 돼. 왜냐면 진짜 공부하는 양이 그때부터 방대해지고 이러니까 아유 그전엔 그냥 놀아도 돼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일부는 찬성이고 일부는 반대인 이유가요. 이 자신감, 흥미 이것 때문에 그래요. 흥미라는 건 내가 잘한다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바로 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초등 저학년의 키워드예요. 자, 그 다음에 초등 고학년, 4, 5, 6학년은 중등부 공부를 하기 위한 이제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예요. 문법도 조금 알아두면 좋고요. 그래서 초등 1, 2, 3학년에는 좀 듣기나 리딩 중심으로 한다면 4, 5, 6학년 때는 이제 약간의 문법, 규칙, 규율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한 5학년 정도부터는 저는 단어 외우는 것도 여기서 여기까지 아이 능력에 맞게끔 외우라고 하고 단어 외우는 시험도 살짝 보기도 하고요. 5학년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저는 중등부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문법, 리딩, 리스닝 이런 걸 모두 하죠. 그러면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여기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 리딩이에요. 저는 리딩이 가장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리딩이요. 아이 교육에 영어 교육, 그것도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걸 리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학년 때는 얘가 파닉스도 안 됐는데 어떻게 리딩을 해요? 귀로 리딩하면 돼요. 우리 어릴 때 한글 몰라도 엄마가 책 읽어주고 하시잖아요. 귀로 리딩하는 겁니다. 눈으로만 하는 게 리딩의 끝은 아니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학교 때는 리딩은 그동안에 쌓아왔잖아요. 이 쌓아온 리딩 실력 가지고 어차피 수능의 90% 이상이 리딩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그 리딩이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더 깊어지고 문제 찾는 유형을 공부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수능에서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원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뭔가 정답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궁금했던 내용을 다 배워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실 원장님 설명회를 들어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가 입시 영어와 실용 영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다. 그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을 때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영어 공부라는 게 마치 꼭 우리가 너무 수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엄마는 마음속에는 이 아이가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회화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 그 모든 게 다 된다고 얘기하셔서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보통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요. 스피킹을 잘하고 라이팅을 잘하길 바래요. 그럼 우리 아이 스피킹 좀 해주세요. 여긴 스피킹 안 해요? 라이팅 좀 배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몇 학년이에요? 하면 초등학교 2학년이래요. 그럼 초등학교 2학년이 한글로 모국어로 쓸 수 있는 그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저는 되물어요. 왜냐면 모국어 실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죠? 모국어 읽기 실력을 뛰어넘는 영어 읽기 실력은 없고요. 라이팅도 모국어 실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최대치가 모국어예요. 모국어보다 좀 떨어지게 가는 거죠. 리스닝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말을 듣는 능력이 영어 듣는 능력보다 떨어질 수는 없어요. 일단 모국어를 그래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많이들 아웃풋을 원하시잖아요. 스피킹과 라이팅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인풋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교육 철학이에요.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양의 리스닝이 받쳐줘야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스피킹 발화하는 능력이고 아웃풋이지 그냥 이 스크린만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건 완벽한 스피킹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풋을 많이 넣어주는 학원입니다. 리스닝을 많이 하고. 그럼 이제 라이팅. 초등학교 2학년인데 라이팅이 너무 약해요. 당연하죠. 한국말로 쓰는 것도 약하잖아요. 그럼 한국말로도 써야 되고요. 그러면 많은 리딩을 통해서 라이팅이 정말 흘러 넘치게 가는 게 아웃풋이에요. 그냥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라이팅은 이렇게 쓰는 거야만 가르치면 그건 외워서 쓰는 거밖에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이 정말 생각이 많아져도 그때 그 외운 게 기억이 안 나면 쓸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리딩과 리스닝이 곧 입시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부터 막 수능 중요하다고 수능 문제집 어린애 버전을 막 문제 풀게 하는 그런 학부모님도 계세요. 저는 그건 완전 비추예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리딩 실력을 끌어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유형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략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문제 축소판, 아이들판으로 문제를 하면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그 유형은 파악이 됐는데 리딩 실력이 안 받쳐주면 그럴 땐 애들이 점수가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인풋을 넣어줘야 되는 게 이 초등학교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래도 원장님이 이제 또 1년도 안 되는 됐어요. 굉장히 짧은 시기에 네. 원하시는 목표 성과를 이렇게 내시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하신 원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학원을 막 개원하신다거나 개원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네. 아직 학원이 이제 좀 생각만큼 잘 안 되시는 원장님들에게 네네네. 혹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 새로 오픈하는 원장님들, 제가 개원하는 원장님들의 표본이고 싶어요. 저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냥 처음 출발해서 잘하는, 물론 저도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철학은 어디에 생기냐면 일단 원장님들의 커뮤니티에 좀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카페도 있고요. 요즘 원장님들 가르치는 여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가서 좀 공부하시는 걸 저는 강추해요. 왜냐면 내가 뭘 알아야 질문이 있는데 지금 이제 처음 개원하시는 분들은 질문이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요. 알수록 질문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받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독서. 저는 독서 모임도 다른 원장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독서 모임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어떻게 리더가 돼야 되는지,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글을 잘 써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원장님들과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건 요만큼이지만 다른 원장님들이 아는 거를 서로 들으면서 정말 많이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5명의 원장님이 계신다 하면 아이디어가 5배로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산지석으로 배울 수도 있죠. 아, 저런 식의 방법은 안 좋았구나. 이런 식의 방법은 굉장히 좋구나. 라는 걸 나만의 방법으로 알 수 있고요. 책을 읽고 이제 본인의 학원을 오픈하시면 아마 똑같을 겁니다. 몰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잠잘 때도 학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학원이 머릿속에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정말 놀면서도 떠오르고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여러 경로로 떠올립니다. 그럴 때 저는 바로바로 써놔요. 그거를 바로 대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몰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즉 학원이 일단 1순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물론 10개월밖에 제가 오픈한 지 안 됐지만 처음 개원해서 다닌 아이들의 성장한 걸 보게 되는데 내 자식을 키우는 것만큼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런 만족하는 피드백을 주셨을 때 정말 얘는 제가 잘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몰입하고 독서하고 이런 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책만 읽고 실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동료 원장님들이 저한테 와, 실행력은 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정답이라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저는 이 생각이 강해요. 누군가가 또는 선배 원장님들이 에이 그런 건 해도 안 좋아 라는 걸 저는 해본 게 많아요. 해보고 성공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릴스기도 해요. 어떤 원장님이 저한테 릴스 그거 별로야. 에이 그거는 화장품 파는 사람이나 옷 파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학원 원장이 릴스 하면 그거는 좀 격도 떨어지는 것 같고 별로야 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 철학을 알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 릴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했어요. 그런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 철학을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고 저는 릴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행해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던 방식이라도 내가 성공할 수 있고요. 이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사업하는 데 있어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니 대부분 성공하겠다라는 거지 이 방법만 성공하고 저 방법은 성공하지 않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행이 답이고 답은 내가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원장님의 그 설명회를 듣고 네. 이 원장님은 진짜다. 사실 저는 그 생각하고 그래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오랫동안
동안 학원 하셔서 성공하신 원장님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원장님하고 우연히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네. 아직 보내기 전에 물어봤어요. 내 아이를 이런 영어학원에 보내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런 학원이면 네. 무조건 보내라고. 네. 그래서 네. 사실 더 확신을 갖고 저는 보내게 네. 됐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제가 정말 좋은 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믿고 가는 하버드 브레인 설명회라고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 잘 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